어떤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템플릿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템플릿을 무료로 알려드리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는 증지면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오픽입니다. 전 오픽 시험 중인 25일마다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본 장소 리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날 시험에 어떤 주제가 출제되었는지 따끈따끈한 기출문제들을 매달 공개합니다. 이번 10월에도 역시 4일 토요일에 시험을 봤고요, 난이도는 4를 했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롤플레이는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10월 기출문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기 설문지 항목 중 하나인 카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너네 동네에 있는 카페들을 묘사를 해봐라. 카페에서 사람들이 보통 뭘 하는지, 그 다음 마지막 카페에서 발생한 인상적인 경험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여행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주 가는 국내 여행지 몇 군데 장소 얘기해보고 왜 거기 가는 걸 좋아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가 하는 것들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예를 들어서 가방을 쌀 때 핸드폰 충전기를 항상 챙긴다, 여분의 캐시를 챙긴다, 감기약이나 두통약과 같은 이런 비상약들을 챙긴다, 이런 것들 얘기하면 되겠죠. 참고로 뭐 하나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끌고 다니는 그 가방을 뭐라고 하죠? 캐리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캐리어는 콩글리시입니다. suitcase라고 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공항에 가서 캐리어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공항 직원분께 가가지고 excuse me, my carrier is missing 이라고 하면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애완동물들을 이제 그 데리고 다니는 이동장, 그 이동장을 pet carrier이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아기들을 안고 다닐 때 쓰이는 그 물건, 그걸 이제 baby carri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알아들을 거예요. 즉 캐리어는 콩글리시니 suitcase라는 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어렸을 때 갔던 여행지 몇 군데 얘기해봐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거주지가 출제가 되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장소 묘사, 그래서 이제 집 묘사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과거와 현재의 너네 집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집에서 발생한 기억에 남는 경험 하나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롤플레이입니다. 롤플레이에서는 쇼핑이 출제가 되었네요. 쇼핑몰에서 너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 관련해서 직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상황. 두 번째 문제 12번에서는 쇼핑을 모두 마치고 집에 왔는데 셔츠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산 셔츠가 아닌 거죠. 쇼핑몰에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하고 대처 방안을 이야기하는 상황.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 13번에서는 쇼핑하다 발생한 문제가 있었는지,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제로는 날씨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14번은 너네 나라의 날씨를 한번 묘사해봐라. 두 번째 문제 15번은 채점관이 미국 북부에 산대요. 그래서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관련해서 날씨를 한번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10월 기출문제는 모두 공개를 했고요. 이제 어떤 한 가지 질문 형태에 대해서 만능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가 카페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3번이 활동과 루팅 등등 주제 관련 세부묘사. 그래서 카페는 정확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토시 하나 틀리고 정확히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반적인 묘사 문제든 세부 묘사 문제에서 사람들이 현재 이 주제 관련해서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는 주제들이 꽤 있어요. 이런 문제 형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서 카페에서 다 모두 같은 활동을 하진 않겠죠. 그건 사람들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래서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게 되면 딱 이제 야 봐봐, 내가 봤을 땐 그건 진짜 사람들에 따라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Look, 이게 이제 자 봐봐, 내 얘기 들어봐, 이런 느낌인 거고, Depends on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뭐에 따라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 I am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I think라고 해도 충분하고요. 만약에 IH 이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좀 더 고급지게 표현을 바꿔볼까요? 이 I think라는 표현 대신에 In my opinion, as far as I can tell, as far as I know, the way I see it, 이런 표현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내 생각엔, 내가 봤을 땐 이런 의미이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입에 잘 붙는 표현 하나만 기억해 주셔서 답변 첫 시작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활동을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주어를 most people,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한다, 그러니 주어는 some people.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주어를 others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쯤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 지인 중에 한 명, 내 친구가 my brother, my sister, my mom 항상 카페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내 이야기로 마무리. As for me, in my case라고 하게 되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써주고 나서 내가 카페에서 보통 뭘 하는지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이 템플릿을 바탕으로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사람들이 보통 카페에서 뭐 하니라는 이 질문. 자, 이렇게 시작. 내가 봤을 땐 야 그건 진짜 사람들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한다 해볼까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페에서 그냥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지 않나요? 그거 그냥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카페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고 해볼까요? 컴퓨터로 일이나 공부에 집중한다
중요한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까 질문에서 사람들이 책을 보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책 본다고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그냥 책 본다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예를 들면 내 친한 친구는 항상 북웜이라서 베스트셀러 책들을 많이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북웜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그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책벌레, 독서광 약간 이런 느낌의 슬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 같은 경우는 뭐 한다고 해볼까요? 나는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I'm kinda foodie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 약간 딱 요런 느낌의 슬랭입니다. 미식가 요런 느낌이에요. kinda는 약간 조금이라는 뜻의 슬랭이고요. I am 3까지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은 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I am 1만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런 것들 빼도 괜찮고요. 근데 만약 IH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은 이것만 얘기하기엔 조금 약하죠. 그래서 여기 나 같은 경우에 보통 뭐 한다 여기에 좀 더 살을 붙여서 얘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살을 붙이는 겁니다. talkative라고 하게 되면은 말이 많은 수다스러운 형용사, shoot the breeze라고 하게 되면은 수다 떨다 라는 표현, 그리고 chatterbox라고 하게 되면은 수다쟁이라는 아까 이 talkative 이게 이제 형용사라고 하게 되면 이걸 명사화 시킨 게 chatterbo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과 나는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은 나는 카페 혼자 가는데 왜 for some me time이라고 하게 되면 혼자만의 시간 약간 이런 느낌,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혼자 카페에 간다. 내가 혼자 가면은 보통 뭐 한다? I usually binge watch. 이 binge watch라는 표현이 너무 좋죠. binge라는 말은 뭔가를 몰아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inge drink라고 하게 되면 포금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binge read 책을 몰아서 읽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binge eat 폭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binge watch는 보는 걸 몰아서 한다. 즉 넷플릭스나 드라마 이런 것들 정주행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 날 잡고 에피소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계속해서 보는 거, 이걸 이제 binge watch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드라마 연속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드라마라는 말은 없고요. 물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드라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드라마든 연속극이든 예능이든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하냐면 TV show라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내가 좋아하는 TV 쇼들을 binge watch 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템플릿이 굉장히 좋은 게 사람들이 이 주제 관련해서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는 이런 질문의 형태는 지금의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에서도 꽤 많이 나와요. 또 다른 설문 작목이 술집도 세부명사 문제가 사람들이 술집에서 술 먹는 거 말고 뭐하니?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의 이 템플릿을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야 봐봐, 그거 내가 봤을 때 진짜 사람들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들과 얘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라이브 음악을 즐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게임을 한다. 예를 들면 내 친구가 항상 술집 갈 때마다 게임한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스포츠바를 가는 편이다. 미국은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뭐 미식축구나 농구나 야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바에서 술 마시면서 다 같이 스포츠 경기를 보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스포츠바에 가서 스포츠를 즐기면서 맥주를 마시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답변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어떤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템플릿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템플릿을 누르면 알려드리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이층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템플릿은 방금 제가 언급한 카페나 술집이란 주제뿐만 아니라 이 외적으로도 기술, 식사, 패션, 대중교통이라는 공통형 주제가 나왔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너네 나라 사람들 어떤 기술들을 이용하니? 바쁜 사람들 식사 어떻게 해결하니? 너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니? 너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돌아다니고 하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대중교통만 하나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볼게요. 그건 내가 봤을 때 사람들에 따라 진짜 다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버스를 이용한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버스가 많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가장 싸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차를 이용한다. 예를 들면 내 친구 회사가 멀어서 항상 회사 갈 때 기차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버스를 이용하는 편이다. 지하철을 이용한다. 혹은 나는 차가 있어서 내가 직접 운전해서 다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025년 10월 기출문제를 공개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이 주제 관련해서 어떻게 하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만능 템플릿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한 부분이 되었든 아니면 오픽션 관련해서 그 어떤 질문이 되었든지 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매달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하는 2주 완성의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 등급이 IL이든 IM이든 IH든 AL이든 간에 2주 동안 수업하고 종강 후 30일 이내에 목표 등급을 달성하시게 되면은 교재비 25,000원을 환급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셔서 2주 만에 목표 등급 달성하시고 교재비까지 환급해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해 주시고 제 카톡 아이디인 green오픽으로 메시지 하나 보내주세요. 참고로 지금의 이 환급 이벤트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걸 명심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